안녕하세요. 자, 4월 모의고사 잘 보셨습니까? 3월 달보다 전체적으로는 조금 모든 과목이 좀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등급은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 한국사 시험 문제 3월 달이랑 비교해 보면 조금 신경 써서 많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들 이런 거 보면 처음 느낌은 이제 좀 이 성의 있게 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문들이 이제 아니면 유물이라든가 이런 낯선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러한 유물이라든가 또는 사진이라든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낯설다 하더라도 그 안에 힌트가 반드시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쉬운 힌트가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은 그냥 이게 이건가 보다 하고 답을 찾으셨으면 아마 크게 문제 없이 답을 잘 찾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자, 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합니다. 공주석장리 유적지고요. 유적지 공부 안 했는데 공주석장리 어디서 구석기인가? 신석기인가? 1번이 항상 선사시대 문제인 거는 아시죠? 시대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유물 유적 보니까 출토 유물 보시니까요. 주먹도끼 나와 있어요. 주먹도끼는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라는 거 금방 찾을 수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원포인트 레슨에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신석기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농경 목축 시작됐다 신석기고요. 철제농기구, 철제농기구는 당연히 철기겠죠. 권력을 가진 지배자의 등장, 청동기 시대, 계급과 국가의 발생, 정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동굴이나 막집, 그래 4번이 답인데요. 아마 틀린 친구도 없었을 것 같고 빗사용리 토기 5번에 신석기 시대 별 문제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에 들어갈 내용 마찬가지로 선사시대 문제네요. 청동기 시대에 등장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 대한민국 학생인데, 고3 학생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인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고조선 공부할 때는, 고조선은 핵심이 위만조선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위만조선 얘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위만조선이 과거에는 항상 축제 1순위다. 그다음 한국사 시험이 조금 쉬워지면서는 위만조선도 비중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냥 고조선 일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비파용동검,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 미송리식 토기로 대표되는 어떤 고조선의 문화, 법인 이런 것들. 그 다음 삼국유사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고조선의 팔조법이라든가 또는 단군 신화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정도인데. 자, 1번의 영고. 초기 철기국가 중에서 부여의 제천 행사 이름이죠. 12월 영고. 그 다음에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운영됐다. 골품제는 신라시대죠. 그 다음에 물론 골품제가 확립된 것은 국가조직으로 확립된 것은 버풍왕 때죠. 6세기 버풍왕 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의 법이 있었다. 3번이 답이고요. 제가회의 고구려 거고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 신성구역 소도는 당연히 사만 지역의 얘기입니다. 고조선이란 국가랑 다른 시대에 있었던 국가를 좀 섞어서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3번 문제 풀면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대사인데요. 각 정권마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 사실 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맨 끝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공부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3번에 지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인데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문제 풀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남북관계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1972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있어요. 자, 72년이면은 박정희 시대입니다. 박정희 시대에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최초로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문을 도출을 해낸 건데요. 물론 이 남북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 남한, 북한 모두 독재 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용이 되긴 했습니다만 남북한이 최초로 뭔가 합의서를 도출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72년 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통령 좀 써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뭐 잠깐 뭐 박정희가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 잠깐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으니라면 그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가 있는데 그 다음 전두환 대통령이 나왔을 때에 남북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요. 노태우 정권 때 우리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요. 남과 북이 모두 유엔의 어떤 공식적인 국가로서 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노태우 정권 때 거의 뭐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노태우 정권 다음에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에 있어서도 남북한 간의 관계에 있어서 크게 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많이 없어요. 있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다음에 누굽니까? 김대중 정부죠.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그 남북 정상회담. 1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1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때 남북 정상회담 2차. 그래서 이제 김정일이죠. 이제 죽었지만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1차로 했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2차 회담을 하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이때 추구가 되고 그래서 남북 간의 화해 무드, 뭐 햇볕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마련됐던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성공단을 설치한다라든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은 이건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얘기고 그다음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죠? 5번에 그죠? 이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인데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시작했던 것 김대중 대통령이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들을 뭐 선생님이 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충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 싶습니다. 그렇죠? 개성공단이 지금 또 폐쇄가 됐죠. 안타깝습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이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시기에 제작된 다각다층의 대리석탑. 옆에 보니까 개성의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나와 있어요. 이 석탑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석탑이죠. 그래서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고려 후기. 고려는 항상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고려 후기의 원나라 간섭기 때 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이 시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려 후기의 문화를 골라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려 후기에 석굴암 통일신라죠. 판소리 조선 후기, 추후기는 뭐 다들 아시는 세종대왕님 조선 전기죠. 그다음에 성리학이 도입됐다 그러는데 고려 후기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받을 시절에 충선왕이 이제 만권당이라고 하는 학자들 교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듭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안향, 이재연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성리학자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 이제 후손들이 이제 후대 학자들이 공부를 해오면서 우리나라 그 고려 말기 새로운 세력이죠.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이 이 4번 내용이고요.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 김부식의 삼국사기니까 시대가 조금 앞쪽이죠. 고려 중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요. 자, 5번이요.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전쟁. 적군은 본디 수군과 육군이 합세해서 북으로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수군을 막아냈대요. 누가요? 이순신 장군님. 맨 밑에서 두 번째 이순신 나오죠. 임진왜란, 임진전쟁입니다. 힌트가 너무 빠르잖아요. 3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근데 정답을 고르는 게 어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임진왜란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 임진왜란이 끼친
영향을 가지고 답을 찾아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보다가 당황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 1번에 천리장성이 축조된다. 천리장성은 두 번 나타나요. 고구려가 당나라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당나라의 침입을 대비해서 만든 천리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거란족의 침입을 막아내고 천리장성을 또 한번 축조를 합니다. 근데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천리장성 그때 한참 전에 얘기고, 신돌석 등의 평민의병장 신돌석, 을사늑약 아시죠? 1905년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자, 이때 그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 투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의병전쟁이에요. 두 번째 의병이죠. 을미의병에 이은 두 번째 을사의병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평민 출신으로 평민의병장으로 활약했던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 전쟁 중에 국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요거는 청나라 쳐들어왔을 때죠. 조선 인조 때죠. 인조가 친명배금 정책을 하자 일단 이제 정묘호란 먼저 겪고 나왔고요. 겪고 나서 그 다음에 청나라가 된 여진족, 그 만주족이 다시 재차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인조가 이제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병자호란 때 얘기해요. 청해 군신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원인이다. 마찬가지죠. 3번, 4번 둘 다 병자호란 얘기네요. 자, 그 다음 5번에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는데 영향을 줬다. 임진전쟁 중에 일본은 굉장히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고요. 문화재만 약탈하게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급 기술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도자기를 만드는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는데 크게 영향을 줬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죠. 자, 6번 문제는 뭔가? 자, 6번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옆에 보니까요, 뭐가 좀 그릇 같은 게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어떤 모습은 보이질 않죠.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 경주,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울산항이 국제무역항으로 사용이 되면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아라비아 쪽에서 이제 유리세공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한번 수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출토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1번에 나와 있죠. 황남대충에서 출토된 유리 제품으로 서역과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또 왕인이 논어, 천자문 전파가 왜 끼친 영향, 뭐 일본에 영향을 주는 것. 그래서 고대 삼국의 문화 교류인데요. 삼국 시대의 문화 교류가 중국, 한국 외에 이렇게 일본이 어떠한 문화적인 교류를 했는지, 또 이제 서역과 어떤 교류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시대만 체크해낼 수 있으면 맞는 거죠. 자, 이제 정답은 2번에 무령왕릉이 보이고요. 5세기 삼국시대에 무령왕이 중국 남조 중에 이제 양나라와 활발히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의 무덤 양식이 벽돌식 무덤 양식이 나타납니다. 무령왕릉이죠. 그래서 중국의 무덤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고요. 자, 1번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건당 유학자, 고려 후기, 고려 말기, 성리학의 전파, 신진사대부들의 성장과 관련이 있죠. 고려만국전도의 전례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조선시대에 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마테오리치 선교사가 세계 지도를 선보여 줬는데 중국과 한국에 큰 반향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중국이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시아 사회, 중국, 한국이 깜짝 놀라죠. 아, 세계에서 우리가 중심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조선 후기. 원과 아라비아의 역법을 참고한 칠정산 세종대왕의 업적이죠. 그 다음에 고추, 감자, 외래작물의 전례, 조선 후기에 접어드는 내용입니다. 자, 7번 이 왕이요. 규장각 나오죠. 규장각. 그 뒤에 거 읽을 필요 있나요? 그냥 뭐 재밌으니까 읽어본다고요? 읽어보셔도 됩니다. 홍제, 뭐 호도 나와 있고. 규장각 선생님이 지난번 3월달 해설해드릴 때 영조와 정조의 정책은 빼놓지 않고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외워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규장각 정조의 정조 시대에 있었던 거. 이 왕은 정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누가 봐도 1번 화성축조인데요. 자, 2번 척화비 건립했다. 흥선대원군이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거쳐서 척화비를 수립하죠.
그 다음에 훈민정음 창제, 세종대왕인 거 모르시는 분 없고. 노비안건법이 누굽니까? 중요하죠. 노비안건법도. 고려시대의 왕 몇 명 중에서 왕 중에서 중요한 사람 딱 2명 있는데 그게 4번, 5번에 연달아 나오네요. 고려 전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왕, 물론 뭐 태조 왕건도 있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광종. 광종은 과거제 실시와 노비안건법, 칭제건원 이런 것들 외워주셔야 되는데 고려 전기 광종, 왕권 강화를 추진했던 광종이 업적이고요. 한편 5번의 전민변정도감은요. 고려 후기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될 왕이 한 명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공민왕이요. 원명 교체기를 이제 지나가게 되면서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고 고려의 어떤 자주적인 모습을 되찾으려고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죠. 그 당시 이제 지배 세력이었던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노비를 해방시켜줍니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해방시켜주죠. 전민변정도감. 4번과 5번은요, 똑같아요.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비안건법 같은 경우는 누구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냐면, 고려 전기의, 초창기의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 같은 경우에는 권문세족의 힘을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둘 다 왕권 강화에 기여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는, 그리고 노비를 풀어준다는 점에서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은 지금 뭐 답은 아닙니다만 아마 언젠가 여러분들 답으로 만나게 되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번 갑자기 이제 근대사로 넘어옵니다. 그죠?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그랬는데 헤이그의 특사로 파견된 이위중, 헤이그의 특사로 왜 갔어요? 이준, 이위중, 이상설 이 세 분은 왜 갔습니까? 그렇죠. 을사조약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고종에 의해서 밀사로 파견됐던 분들입니다. 1907년이죠. 자, 일본은 이 헤이그 특사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를 했고, 결국 뭐 주권이 없는 니네들 왜 들어오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렇게 방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해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자, 그런 사건인데요. 당연히 이제 을사득약 뒤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보이죠. 1905년, 국권피탈은 1910년, 그 사이에. 왜? 1907년 얘기니까요. 자, 9번 넘어갈게요. 흥선대원 문식 얘기입니다. 정족산성 보이시나요? 정족산성 동그라미 치시고, 뭐, 그거 모르셔도 아마 밑에 프랑스군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생각이 좀 나셨을 수 있어요. 흥선대원 문식이 순서대로 하시면, 흥선대원군은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이거 순서대로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병인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밑에 쓸게요. 그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에 신미양요, 척파비. 자, 이건 기본적으로 좀 순서대로 외우시고요. 자, 1866년부터 66년, 그 다음에 66년, 68년, 71년, 뭐 연도는 못 외우셔도 되는데 흥선대원군 때 외교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시고요.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병인양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쳐들어온 신미양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처럼 프랑스다, 미국이다 가르쳐주면 좀 쉬워요. 이거 프랑스고요. 미국이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프랑스나 미국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암기를 하시면 좋은 게 병인양요 때 막아낸 장수 이름이 누구냐 이거죠. 양헌수 부대. 뭐 문성군이래. 그죠? 문수산성에서요. 한성군 부대도 있어요. 한성군. 신미양요 때 활약했던 분은 한 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제현 장군. 그래서 장군 이름을 좀 외워두시면 여러분들이 병인양요, 신미양요 골라내기가 쉽습니다.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 왜 일어났냐 이거죠. 병인양요 왜 일어났냐 이거죠. 프랑스 선교사들 박해가 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신미양요 왜 일어났어요? 물론 뭐 구실로 삼은 게 제대로 세우는 사건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에치슨 선언 어디서 들어갔나? 이거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6.25 전쟁이 이제 그 김일성이 우판에서 쳐들어왔다 그러는데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어떤 극동 방어선에서 우리나라가 제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김정일이가 남한을 침략해 들어왔을 때
미군이 도와주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오판을 하게 되는. 그 다음에 운용호의 무력 시위, 운용호,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 운용호 사건 아시죠? 광해군의 중립외교, 최영의 유동종발, 시대가 전근대네요, 그죠? 전근대라면 근대 시대 앞쪽에,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이쪽에 조선시대까지 전근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번에 이 사업이 뭐냐? 대한천일은행의 개성 지점인데요. 구화폐, 옛날 조선의 화폐를 일본 제1은행에서 발행한 신화폐로 교환을 하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폐개혁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1905년 화폐 정리 사업, 그죠? 화폐 정리 사업이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될 즈음의 얘기입니다. 1904년 그 한일 제1차 한일 협약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에 고문을 주게끔 해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외교 고문으로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암살당하는 스티븐슨이 부임해 오고, 재정 분야에 있어서 고문이 메가타라는 일본인이 들어오는데요. 이 메가타가 1905년에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지금 백동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백동화를 온전하게 진짜 이쁘게 원형 그대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한 백동화는 온전하게 바꿔주는데, 이거 흠집이 나거나 부서지거나 살짝 금이 갔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돈을 안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은행 문도 일찍 닫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구화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신화폐로 많이 교환을 못합니다. 옛날 돈은 완전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어쨌든 화폐 정리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4번, 1번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했다, 추진했다, 이게 이제 답이 돼야 돼요, 4번이. 근데 이거는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공부를 요새 한국사를 아무리 필수가 됐지만 아주 꼼꼼하게 공부 안 하시잖아요. 이거는 틀리라고 낸 문제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따라서는 이거 기억 못하면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맞추면 좋죠. 자, 보안회. 보안회는 뭐 했습니까? 1904년에 황무지 개강권 반대운동 했던 단체고요.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누구 거죠? 중요한데 이거? 정조. 그쵸? 정조의 업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거 뭘까요? 평양에서 시작된 게 뭐가 있을까? 1920년대 물산장려 운동. 그죠? 우리나라 국산품 애용 운동이죠.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복궁 중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됐다. 그럼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 때인데, 흥선대원군이 했던 게 강제 기부금, 원납정 같은 거 걷고, 문세 징수하고, 그런 거죠. 그래도 흥선대원군 때 얘기니까 관련이 없을 거다. 자, 11번 넘어갈게요.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시기. 자, 어느 시기인지 아셔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문단문에 선생님 지금 보니까 공명첩이 보이는데요. 공명첩. 이름 쓰는 데가 비어있죠? 돈 받고, 관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관 매직은 아니고요. 이제 국가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면서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그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납속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쌀 받고 신분을 좀 올려주는 거죠. 노비가 평민이, 또 평민이 양반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용됐던 게 이제 공명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조선 후기 시대로 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시대의 사회 모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반 중심 신분 질서가 흔들린다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나머지가 너무 어이가 없죠. 백정들이 형평운동 1923년입니다. 일제시대예요. 법적으로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이미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실질적으로 일제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백정들은 차별을 많이 받았죠. 너는 천민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본의 그 형평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백정들이 1923년에 형평사업운동을 펼치게 되고요. 특수행정구역 상부국소는 고려시대 이후로 사라지죠. 조선시대는 없고요. 만적 등의 천민해방운동, 이거는 고려 중기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일이네요. 그 다음 호족이 지방에서 독립적 세력으로 성장했다. 통일신라 말기. 자, 12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고려 전기네요. 왜? 거란의 장수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요 삼별초력이죠. 그럼 이거 원나라 쳐들어왔을 때 내용이네요. 그럼 가와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 고려시대의 외교관계 하면 거란족이 고려 전기, 그 다음에 여진족이 힘이 세져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접어들면서 몽고가 한번 설쳐되고, 물론 조금 찌질한 애들이지만은 몽골 다음에 홍건족과 왜구가 설쳐집니다. 고려 말기. 그건 좀 의미가 없어요.
자, 거란족과는 3번이나 전쟁을 했어요. 물론 전쟁을 진짜 한 건 아니고 1차 침입 때 3번 쳐들어왔죠. 1차 침입 때 우리가 외교담판, 서해의 외교담판으로 뭐 강동육지 회복했고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되긴 했습니다만 돌아가는 거란군을 양주가 활약을 해서 물리쳐준 전과가 있고 3차 침입 때 강감찬에 기주됐죠. 그 거란족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천리장성이 그 거란족과의 침입 이후에 만들어지죠. 자, 그때 여진족은 뭐하고 있었냐면 찌질했죠. 우리를 어버이의 나라로 섬기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살기가 곤궁하니까 계속 우리나라 국경을 쳐들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관이 별궁관을 설치해서 얘네들을 혼내줬죠. 뭐 3월달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동북구성을 설치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여진족이 하도 간청하니까 돌려줬다. 근데 그 이후에 여진족이 아쿠타가 통일을 했다. 그래서 금나라가 됐다. 금나라가 되더니만 중국을 반을 집어삼켰다.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어. 그래서 이장여미가 네 형님 그러고 넘어가 버렸죠. 자, 그게 여진족 얘기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몽골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강화도에서 뭐 싸우고 뭐 이때 선별초가 끝까지 항쟁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사실 어렵게 내려면 엄청 어렵게 낼 수 있었던 문제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고려시대 거란, 여진, 몽골과의 대외관계 이 사이에 여진족과의 관계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돼.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 이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5번 윤관의 동북구성 개척 요게 답이 됩니다. 자, 이종무가 대무하도를 토벌한 거 세종대왕. 세종대왕 엄청 많이 나오죠. 그 다음 공민왕이 쌍성총괄부. 자, 원나라 간섭 이후에 원명교체기. 그러니까 원나라가 이제 몰락해 갈 때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한 거니까 요 추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아까 여기 몽골족 다음에 고려 말기에 홍건적과 왜구가 설쳐됐다. 그 왜구들을 물리치면서 슈퍼스타가 되신 분이 이성계잖아요. 그죠? 아이돌 스타. 을지문덕의 사수대첩 몇 일입니까? 이건 수나라와 고구려와의 전쟁. 옛날 예정 얘기. 자, 13번.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는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 곡물로 납부해야 할 전복을 내가 대신 납부해줬으니 뭐라고 합니까? 자, 고려 후기 세금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3월달 때 말씀드렸었던 건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세공납 여기인데 조선 후기에 뭐 바뀌죠? 세 개의 법이 만들어져요. 영정법, 대동법, 준혁법.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자, 대동법은 이제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이거 답이 이제 대동법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대동법 특산물을 내는데 특산물을 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기 포도가 유명한데 난 포도 농사 안 지어요. 근데 포도 세금으로 내야 돼. 없는 거 어떻게 내요? 내가 대신 사줄게. 상인들이 접근해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대신 납부를 합니다. 시장에서 사서. 그걸 뭐라고 해요? 방납의 폐장이라고. 지금 이 왼쪽에 있는 이 좀 아주 숭악하게 생긴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방납입니다. 방납. 대신 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대동법. 이제 특산물로 내지 마라. 쌀로 내라. 그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4번 답으로 하시면 되고요. 14번 농민군입니다. 농민군? 농민군 일으킨 게 뭐 동학농민군 딱 생각나잖아요. 그죠? 전라북도 원평에 남아있던 집강소. 동학농민군이 확실합니다. 그죠? 집강소 자체적인 개혁기구였어요. 지난번 3월달 할 때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봉건 반외세적인 주장을 했던 농민군이지 않습니까? 노빈문서를 소각하라. 신문제 폐지에 대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요건 생각을 하셔야 돼. 동학농민운동이 1894년이에요. 그 전에 이제 1884년, 10년 전에 갑신정변이 있었잖아요. 갑신정변에서도 뭐 신문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게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물론 일본의 사주에 의한 개혁입니다만 갑오개혁 때 실현이 되죠. 그러니까 갑오개혁이나 동학농민운동이나 전부 다 신문제 폐지 주장을 합니다만 농민들이 주장해서 제도가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갑오개혁 때 이제 실제로 없어지게 됩니다만 어쨌든 5번을 답으로 할 수가 있겠고, 일본의 서경으로 천도하라. 이건 고려시대 중기 넘어갈 때 묘청이 주장한 거겠네요. 소격서를 폐지하라가 아니고 소격서를 폐지했죠. 누가? 김효사를 당했던 조광조.
중종때요. 조광조가 소격서 이것은 성리학적인 질서에 위배되는 도교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없앴죠. 별기군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짜증났던 애들은 이모군란 세력이겠죠. 구식군대들이. 그 다음에 허니육조는 나중에 독립협회에서 관민공동회에서 그 고종에게 제출된 문서가 허니육조입니다. 15번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부족한 것은 댓글로 질문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당겨서 오고 있는데 유튜브를 거기서 뭐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제가 이제 있는 학원이 위메이드 학원이에요. 네이버에 위메이드 학원 치시면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질문 올리시면 돼요. 자, 거사계획 비상수단으로 민영기 이하 4대당? 4대당? 그럼 4대당 반대말 독립당? 독립당 누군데? 개화당? 급진개화파? 김옥준,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갑신정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른 방법은 없나? 갑신정변? 뭐 이건 청나라의 간섭을 끊고 독립군의 체면을 바로잡을 것 이런 거 읽다가 더 헷갈리시나요? 온건 개화파와 급진개화파의 입장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이모군란 이후에 말이죠. 근데 어쨌든 급진개화파들이 일으킨 사건이 갑신정변입니다. 1884년. 뭐 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는데 2번에 그 순종 인산이를 기하여 순종이 돌아가셨죠? 언제요? 일제시대예요. 요게 1926년 60만세 운동입니다. 고종이 돌아가시고 순종이 돌아가시는데 고종 황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3.1운동이에요. 1919년. 그 다음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1926년 60만세 운동.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조선혁명 선언 누구 거예요? 중요합니다. 잔재 신채호 선생. 관련 있는 단체는 의열단. 그죠?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 군국기무처요. 개혁추진기구로서 군국기무처. 김웅진 내각이 가지고 있어서 언제죠? 가보개혁 때. 윌슨이 제기한 민족자결주의 영향. 3.1운동 때네요. 16번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자꾸 움직이니까요. 핸드폰 포커스가 자꾸 움직이면서 흐려졌다가 맑아졌다가 막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몸을 흔듭니다. 자, 16번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민주화운동이네요. 자, 민주화운동 선생님이 3월달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4.19 혁명 나오든지 아니면 5.18 광주민주항쟁 나오든지 아니면 세계가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세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오늘이 4월 8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4.3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4.3 사건, 그죠?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시험 문제에 항상 등장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는, 그죠? 그러니까 4.19 혁명, 5.18 민주항쟁, 5.18 광주,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3개요. 요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16번에 고문살인 은폐, 박종철.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는 그 고문사건, 은폐. 그 다음에 4.13 호언조치. 헌법을 지키겠다는 게 호헌이잖아요. 4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이 난 싫은데 헌법 계속 그대로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고 싶어요. 백성들은, 국민들은. 그죠? 그런데 전두환이는 싫어. 계속해서 체육관 대통령 뽑을 거야. 이 체육관 대통령은 뭐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해서요. 그 장충 체육관에다가 이제 국민의 대표랍시고 모아놓고 대통령을 선출해요. 물론 후보는 단독 후보겠죠. 그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 노태우가 단독 후보로 대통령이 됐을 텐데. 뭐 어쨌든 그러한 대통령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고쳐라 라고 하는 그 헌법 개헌에 대한 요구, 그것이 이제 일어났다는 얘기고 6월 민주항쟁 찾으셔야 되는 얘기죠. 자, 1번의 유신헌법 폐지는 유신시대 반대했던 운동이고요.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계획이, 대통령이 실제로 물러난 건 한 번이죠. 4.19 혁명. 그죠? 그 다음에 내각 책임제 정부의 수립도 4.19 혁명. 그 다음에 5번은 5.18 광주네요. 5.18 광주. 그래서 기본으로 4.19, 5.18, 6월 민주항쟁 잊지 말고 공부하세요. 자, 17번. 포스카드, 난 지금 독립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승리, 더 읽을 필요가 없죠. 이걸 모르면 공부 진짜 안 하신 거예요. 뭐예요?
청산리 대첩. 자, 1920년 봉청간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20년대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장투쟁의 역사잖아요. 시작점.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싸워서 승리를 거두긴 합니다만 최대 규모는 아닌 거고요. 엄청난 일본 대군이 몰려오니까 이 홍범도 장군이 내려오죠. 살짝 백두산 부근으로 내려와서 김자진 장군의 부대와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우리 일제시대 역사의 최대 규모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렇게 3번 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해요. 기간 내에 신고를 해라. 뭐를요? 땅을요. 토지조사 사업이네. 1910년대. 이것도 3월달에 모의고사 제가 할 때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이 시대 구분하는 것은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틀릴 겁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됩니다. 공부하기 귀찮으시면요. 3월달 모의고사 그때 잠깐 제가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앞에 거 보시면 그 정도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틀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건 1910년대죠? 10년대 무당 통치에 관한 내용 1번에 있네요. 자, 나머지 볼까요? 2번 징병. 그 다음에 4번에 4번 아니군요. 2번에 징병이니까 이거는 1930년대 이후고요.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되기 전 얘기고요. 훈련을 받고 있는 장용영, 정조. 보빙사로 선발돼서 미국으로 떠나는 관리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82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82년에 우리가 미국이랑 조미수 통상장정을 체결을 해요. 근데 거중조정이라는 내용도 있고 관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관세의 자주권도 인정해 주니까 미국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어떤 고마움의 의미로서 사절단 이름이 보빙사예요.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갔던 거니까 일제시대랑 관련이 없어요. 자, 19번 가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조지 루이스 쇼. 조지 루이스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뭔가 힌트가 있을 거예요. 안동에 제가 설립한 이륙양행 안에 교통국,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독립신문, 연통제와 교통국은 중요하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요한 비밀 연락조직 정보 조직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얘기잖아요. 임시정부의 활동도 제가 3월달에 정리를 해드려요. 벗어나질 않죠? 시험 문제가. 돌고 내용 안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임시정부의 법통과 3.1운동 나오잖아요. 그죠? 임시정부 중요하거든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임시정부는 알아야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다 임시정부 건데 1번에 지게 발급하는 거요. 이거는 1897년에 고종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97년이면 일제시대 전이잖아요. 고종이 환궁을 해서 대한제국을 수립하죠. 그 다음에 이제 광무개혁을 시작을 하는데, 이 광무개혁 내용 중에 토지제도를 개혁하는 바로 이 지게발급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지게발급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행되지 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토지장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 18번 문제에서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일본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고종이 토지 지게발급을 해갖고 토지개혁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을 텐데 그건 좀 안타깝죠. 자, 마지막 20번이요. 이 단체 1927년이니까 볼 거 없네요. 1927년 문제를 던져버렸어요. 자, 세 가지 3대 강령이 나와 있는데 기회주의자 부인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누가 봐도 신간회입니다. 좌우합작운동. 또 3월달 모의고사 할 때도 이것도 신나게 말씀드렸죠. 신간회. 시리즈라고 그랬어요. 1926년 60만세 운동, 거기에 자극받아서 27년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로서 신간회가 창설이 됐고, 그 다음에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이 신간회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죠.
그러다가 1931년에 신간회는 해소가 되게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27년 몰라도 기회주의자 부인한다. 기회주의자는 친일파였죠. 그죠? 그래서 민족 유일당 결성하는 신간회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바로 3번 답 나오죠. 독립문이나 만민공동이 뭐예요? 신간회가 아니고 신민회. 1907년 애국계몽단체인 신민회. 이거 두 개 3월달에도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쉬워졌어요, 문제가. 4번에 대성학교, 우상학교, 3번부의 독립운동 전부 다 신민회죠. 신민이랑 신관이랑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틀릴까? 과연? 모르겠어요. 뭐 헷갈리지 말라고 적어내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문제입니다. 뭐 선생님 느낌은 그래요. 3월달에 비해서 문제 포장은 잘 됐다. 포장은 조금 더 신경이 잘 돼 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내용은 정말 쉽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사 공부하셨던,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뭐 가겠다고 필수로 한국사 준비하셨던 분들 갖다 주면 너무 쉽죠 이거.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상대적인 겁니다. 역사가 어차피 길기 때문에 뭐 공부해야 할 양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진짜 역사는 트라우마가 있어 이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잘 짚어나가시면 그 정도로도 수능 문제 별 문제 없이 3등급 안에 30점 이상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해설하는 거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원포인트 레슨 통해서 최대한 여름방학을 뭐 끝날 때까지는 전 영역에 대해서 원포인트 레슨 다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만 잘 알고 계셔도 30점 나올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여기 마치겠습니다.